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입니다. 저희 자유평화통일TV 방송은 문헌과 자료에 입각한 사실 위주의 심층 분석으로 북한에 관한 시청자의 상식 수준 향상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거대 화두에 비친 북한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김정은이 그리는 국가 대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공식 행사에서 굵직한 화두를 거듭 뿜어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를 넘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해 장기성의 커다란 전략적 화두들입니다. 시간은 우리 쪽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 건설, 인민의 이상이 실현될 사회주의 위협의 종국적 완성, 적대적 두 국가, 통일 불필요, 핵무기 불포기, 핵 억지력 사명 강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화두를 서로 연결하여 북한 내부 실정과 남북한 상황, 그리고 국제적 환경을 연계시켜보면 김정은이 세습체제 유지, 당과 국가를 이끌기 위해 그려놓은 큰 그림의 윤곽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현재의 기세와 몇 해 동안의 투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김정은 시대의 국가 비전인 이 나라를 더욱 풍요롭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발전시킬 것과 최종 목표인 인민의 꿈과 이상이 실현될 사회주의 위협의 종국적 완성을 제시했습니다. 위 연설과 유사한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비교적 짧은 기간에 김정은이 강조한 화두들과 연계시켜보면 김정은과 공동운명체인 북한 핵심 지도부가 설계하고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대전략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그들이 그리고 있는 꿈은 두 단계입니다. 1단계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 건설이며 2단계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실현될 사회주의 위협의 종국적 완성입니다. 이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된 당이 수행할 목적과도 부합됩니다. 김정은은 이보다 20여일 전인 2025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가장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표출과 통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적대적 두 국가와 교전국 입장, 재천명 및 이를 국법으로 고착화할 것과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표출 및 통일 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적대적 두 국가와 교전국 주장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어 약 15일 뒤인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두 국가 문제, 국경 및 영토 문제를 법제화할 것이라는 등 이를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은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및 통일 거부 의사 표출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 적대적 두 국가 및 교전국 관계 설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한 역대 정부들의 통일 대북 정책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흡수통일, 제도통일, 북한 정권 붕괴라고 호도하면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쓰라린 북남 관계사의 최종 결론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 전면 대결을 일삼는 대한민국과 민족 중흥과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정은이 이처럼 최고의사 결정 및 집행기구 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거대 담론을 강도를 높여가며 반복적으로 대내외를 향해 던지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남북한 체제 경쟁의 부담감과 함께 무엇보다 김씨 세습 정권 존속 문제의 관건인 4대 세습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4대 세습이 가장 유력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공식 등장 시점과 연계시켜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과 함께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북한 언론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식적인 첫 등장으로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해놓은 세습체제의 후계자 자격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해놓은 세습체제의 후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첫째, 선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둘째,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력, 셋째, 탁월한 영도력, 넷째, 고매한 덕성, 다섯째, 인민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혁명업적으로 높은 권위를 지닌 인물 등 5가지입니다. 5가지 조건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무형적인 것으로 과거 김정일, 김정은의 후계 세습 때도 그래왔듯이 우상화 및 선전선동으로 얼마든지 조작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조건인 인민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혁명업적은 적어도 군사국가의 지도자로서 인민군으로부터 인정받을 최소한의 유형적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후계자 시절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으로 하여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게 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김주애 역시 후계자 조건의 핵심 사안인 인민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혁명업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등장 무대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5천 킬로미터로 추정되는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을 택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후속 조치들을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김정은은 2022년 11월 26일 최고인민의 명의로 화성 17형 이동 발사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공로자 포상 행사에 자신의 딸을 대동하는 당시로선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법령을 채택하는 등 김주애의 공식 등장 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조치들에는 핵전쟁 수행체제 완비를 향후 후계자 김주애의 혁명업적으로 엮어가려는 저희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서두에서 언급한 큰 그림의 1단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이 완비된 안전한 4대 세습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권력 공고하든 김정은 자신의 유고로 인한 4대 세습권력에 공고하든지 간에 김씨 세습체제를 내부의 도전이나 어떤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불가역적 공고화 시기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 제도적으로 남북한을 단절시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 및 국제 제재를 해제시켜 경제, 회생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김정은이 강조한 시간의 의미에는 또 큰 그림의 2단계 목표 이행 준비 완성까지의 시간입니다. 2단계 목표는 적대적 두 국가 단계를 극복하고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를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단계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 2단계 목표는 조선혁명 완수를 내세우며 창당한 조선노동당의 창당 근거이자 노동당의 유일한 영도자인 수령의 존재 근거입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 연설 내용과 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최종 목적인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힘을 완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 북한 핵무력의 사명입니다. 이런 연고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력히 표명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국제적 여건 조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2024년 6월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이어 각종 무기와 함께 1만 5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지난 10월 2일 전승 80주년 기념열병식에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참석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이 기회를 통해 딸의 후계 구도를 중국 등 우방국과 국제무대에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과는 표면적인 강경 입장과 달리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김정은의 언급이 암시하듯이 양측 간 다양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100% 열려있다. 김정은이 연락하면 나는 만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는 언급 등은 김정은의 이런 큰 그림 완성에 부합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은 이 큰 그림 완성을 위해 2026년부터 시작되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 기간에도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재래식 전력, 병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역사의 시간은 김정은이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처럼 역사적 퇴행인 세습체제 강화 유지의 편에 설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 토커였습니다.